한약재 당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귀는 한의학의 가장 오래된 서적인 신롱본초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약명은 안젤리카 기간티스로 뒤쪽에 이제 우리나라의 토당귀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생약명의 기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안젤리카 기간티스가 됩니다. 약용 부위는 이제 뿌리가 되겠습니다. 약성가를 보면 당귀는 성이 따뜻하고 생혈작용이 있고요. 심장을 보여주고 허한 거를 도와주고 오열을 없앤다. 전체적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열에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을 하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가, 한약은 먹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다 좋아질 거다 하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사항이요. 똑같은 혈액에 관계된 것도 고열에 관계된 거가 있고, 오열을 없애는 거, 오열을 없애는 게 활혈이 되겠죠. 활혈에 관계된 내용인데, 어찌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혈하고 활혈하고는 엄연히 작용하는 그 기전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약재에 대한 그 후한 점수를 주다 보니까 당귀는 혈액에 관계된 것 전체를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 뒤쪽에서 보면은 그 당귀의 종류별로 또 부위별로 효력이 다른 거를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당귀는 당귀라는 이름으로 주로 많이 양이 되고요. 그 양명의 연유에 보면은 마땅히 당귀에 돌아갈 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불원에서 보면은 당귀는 왜 그러냐, 이게 특히 혈액이 그 돌아갈 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산 후에 악혈이 몸에 상충돼 가지고 기혈이 정신이 혼미할 때 이걸 먹으니까 안정이 됐다. 그래서 기혈이 각각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당귀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게 혈증에 상용하는 약이 된다, 또 혈중에 기약이 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가 되죠. 당귀니까요. 당연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부인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의 품에다 이걸 넣어줬답니다. 넣어줘서 살아서 돌아오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기운을 잃었을 때 원기를 회복해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야사에는 또 여러 당귀 이름이 붙은 연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신을 하지 못한 부인이 이제 시댁에서 쫓겨나 가지고 자기 친정에 갔는데 거기에서 당귀를 먹고서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마땅히 돌아갈 남편의 그 시댁으로 돌아갔다 해서 당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약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도 집에 돌아온다. 그래서 시집가는 그 딸에게 항상 소지시켰다는 그런 또 전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름이 붙어진 연유야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의학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냥 혈액에 관계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원에 보면은 당귀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안젤리카 기가스가 있고, 보통 토당귀라고 그러죠. 공식 명칭은 또 한당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의 당귀가 있습니다. 안젤리카 시넨시스.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이걸 중국 당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당귀를 수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안젤리카 기가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보호종이고요. 특히 강원도 지역에 생산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관리하는 약재에 속합니다. 대화당귀, 우리 보통 1당귀로 되어 있는데요. 1당귀에 안젤리카 아퀴틸로가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귀 종류는 우리나라의 토당귀, 중국의 중국당귀, 또 일본에 하는 1당귀가 있는데, 그 산지를 보게 되면은 첨당귀는요, 우리나라에 주로 분포를 하고 중국의 동북 지역 이런 등지에 분포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중국 당귀는 우리나라에는 일본에는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서북 지역에 서남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감숙 지역이죠. 그래서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중국의 민현이라는 동네가 대표적인 감숙성에 있는 민현이 대표적인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이게 아주 귀한 그 독착화된 약재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식물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쌈채소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식물에 속합니다. 성분입니다. 그리고 양리자격입니다. 항상 성분과 양리자격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한의학적인 전통적인 약효와 향후에 우리가 사용할 그런 약효하고 관계된 그런 성분이고 그런 양리작용은 더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양리작용을 먼저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분이 어떤 건가를 이렇게 보면은 한의학적인 약효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귀를 보통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해 데콜신을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양리 실험이 많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항종양 효과에 대한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또 혈소판 응집 억제에 관계된 이런 혈소판 응집 억제, 출혈 뭐 이렇게 이런 지혈 뭐 이런 거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겠죠. 중국 당귀도 뭐 혈소판 응집 억제도 조혈기랑 우리 그 보혈에 관계된 거요. 허혈성 뇌혈에 보혈에 관계된 거 이런 거가 중국 당귀에서 실험한 거가 많이 있고요. 1단계는 자궁, 평활근, 흥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성분을 토탈하게 되면 여러 성분이 있습니다만은 토당귀의 경우에는 이제 데콜신 종류고 하고요. 중국 당귀에는 뭐 이런 성분 있고 1단계는 이런 성분이 이제 밝혀졌습니다만은 성분학적인 내용이 이 자체가 이제 양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은 뭐 당귀뿐이 아니고 다른 약재도 그렇습니다만은 연계성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하죠. 한의학적인 이제 그 약성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성질이 따뜻하고 감신하다 그랬습니다. 규경은 이제 심감 비경에 기경한다. 그래서 많은 한의학 내용에서 당귀의 그 혈액을 갖게 설명할 때 이렇게 당귀는 간장혈한다. 또 심주혈한다. 또 비통혈한다. 그래서 간신 비에 규경하고 전체적으로 이 말은 이제 혈액에 당귀가 상당 부분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규경이라는 게 거기에 해당 작용하는 장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효능 주체에 보면 보혈 그랬습니다. 또 화혈이 있어요. 조경지통하고 윤종활장한다. 이 주치를 이렇게 보면은 월경부조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까요? 월경부조가 종류가 많죠. 월경부조가 생리양이 많은 것도 월경부조고요, 적은 것도 월경부조고요, 생리전통도 월경부조고요, 생리 끝난 다음에 통증인도 월경부조고요. 생리가 양이 적은 거 많은 거 다 전부 다 월경부조입니다. 그러니까 월경부조란 말은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보혈을 시키는 건지 생혈을 시키는 건지 어혈을 없애는 건지 혹은 뭐 지혈을 시키는 건지 등등등에 대한 거를 하나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치에서 사용됐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해당 약재의 정확한 약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패복동, 생리가 오질 않는 거죠. 징하적치요. 몸 안에 자궁근종, 난소, 낭종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궁, 출혈, 혈어두통. 여기서 보면은 혈어두통 그러면 이건 허약한 거에 관계된 거고요. 북루 그러면 출혈에 관계된 거고요. 허약하고 출혈하고 다른 부분이 되잖아요. 징하결주라든가 경패복통이나 이거는 뭐 맺혀 있는 오열에 관계된 부분이고요. 오열에 관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한 거가 당귀가 사용이 돼서
사용이 돼서 이런 효력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당귀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아주 이쁘게 말해서도 혈액에 만병통치약 그렇지도 않습니다. 혈액에서 해당되는 당귀 종류 또 당귀 뭐 부위 등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혈, 화혈을 먼저 설명한 혈어증에 주로 당귀신이 응용되어 습니다. 많은 처방에서 보면 당귀신 이렇게 써 있는 게 많아요. 당귀신 뒤쪽에 당귀신 당귀두, 당귀미가 약효의 차이로 봤던 그런 내용은 뒤쪽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처방이 사물탕이죠. 사물탕, 당귀, 청궁, 백제약, 숙지황에서 보혈의 기본 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혈허에 기혈을 겸했을 때 당귀 보혈탕 그러면 당귀는요 보혈에 관계된 부분이고요. 기혈에 관계된 것은 보기약인 황기가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귀 보혈탕 전체적으로 혈허증에 당귀는 여기서 그 역할을 한다 그거죠. 또 이게 글씨 적게 나온 3, 4, 5번으로 가게 되면은 기혈 양휴에 사용이 됐다. 혈허가 있으면서 열증이 나타났다. 비위허안에 완복 냉통에 응용을 했다. 그때 당귀는 다 들어갔다 그거죠. 당귀가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당귀가 들어가서 여기에 사료과다에서 이 같이 배당되는 약재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작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열증이 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약재하고 배당이 되는 거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여기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마 많이 이야기된 게 당귀 건중탕일 겁니다. 당귀 건중탕이요. 뱃속이 차고 냉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럴 때 소건중탕이 당귀가 되면 당귀 건중탕이 되잖아요. 당귀 건중탕 거기 봐요. 생강, 계지, 작약, 이당, 대조 그랬습니다. 계지, 작약, 이당, 대조 건중탕이 되는 거죠. 거기에 당귀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건중탕이라는 중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건중탕에다가 당귀가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몸을 보호하는 거를 좀 추가해 줬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혈허를 겸하는 완복냉통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방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처방을 보고서 처방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 처방을 설명해서 그 처방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 더 할까요? 당귀 여기 금년 사물탕에 보면 열증이 나타날 때 성질이 찬 거, 뭐 황금 차잖아요. 생기황 차잖아요. 목담비 차잖아요. 적재기 차잖아요. 다 차요. 성질이 찬 약이 당귀만 이게 온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찬 약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혈허가 있으면 열증이 나타날 때 이와 등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어혈에 사용이 됐다 그랬습니다. 어혈에. 당귀미가 처방에 보면 당귀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있어요. 타박 손상에 질타 손상에 어혈 정통에 국물 절상에 보면 당귀미 그랬습니다. 어떤 거는 그냥 당귀 그랬어요. 자, 그런데 타박이라든가 어혈에 사용된 요 약재를 보면은요. 당귀수산의 적작약, 목탄피, 도인, 홍화예요. 보건활혈탕의 홍화, 천상갑도 해당되고 활혈지통당의 소목, 유향, 몰약, 자충, 적골단의 유향, 몰약, 자연동 이 전부 다 이 뭐냐면 지금 활혈시키는 약물이거든요. 전부 다 활혈시키는 약물이요. 그래서 그런 약재하고 같이 배합이 될 때 당귀니까 이론대로 하면은 당귀미가 이렇게 써 있는 당귀수산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보건활혈탕에 당귀 이렇게 써 있는 거는요. 요 이론대로라면 당귀미라고 안 써 있어도 당귀미를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당귀두나 당귀신이나 당귀미나 구분하는 거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처방을 이전에 있던 처방을 응용할 때 처방에 보면 당귀신, 보증기탕, 황기, 인삼, 백줄, 당귀신, 진피, 승맛이 이렇게 나갑니다. 당귀수산, 당귀미 하듯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옛날 처방을 이해할 때 이런 그 기조를 인식하면서 해야 된다면 종기에 사용이 됐다 그랬어요. 종기에 초기에 종기가 붓고 할 때 사용하고 고름이 말이지 생기긴 생겼는데 잘 문드러지지 않을 때 완전히 고름이 밖으로 이제
다 짜졌는데 그 다음에 상처부위가 잘 아물지 않을 때, 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처를 잘 아물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보혜 개념이 되겠죠. 초기에 되는 거는 지금 몸에 열이 있고 붓고 그러는데 여기다 보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사회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당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당귀가 들어. 중간급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급이고 처음과 마지막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귀. 그러면 이 당귀하고 이 당귀는 요거는 보혜 개념이고 요거는 어찌 됐든 간에 사회 개념입니다. 그러고 옆에 있는 약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금은화, 염증 없애는 거야. 적작약, 청열 양혈시키는 서늘하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대로 이야기하면 요 당귀는요. 요 당귀는 사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식으로 하면 요건 당귀 미를 써야 됩니다. 지금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의미는 없지만 보다 나은 현대적인 개념으로서는 뒤쪽에 그 당귀 앞에 말한 종류별로 한국 당귀냐 중국 당귀냐 1당귀냐에 따라서 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다른 거가 있습니다. 그건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리에 관계된 조경지통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자면요. 월경질환에 사용이 됐다. 보혈, 생리를 조절했다. 당연히 혈허성의 월경부주의 사물탕이 써졌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오열 저체로 인한 경우, 요령 저체로 인한 경우도 있어요. 도홍사물탕에 보면은 도홍사물탕에 보면은 홍화, 도인, 천공, 적작이 전부 오열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열 저체에 관계된 거. 1번하고 2번하고 놓고 보면 요거는 당연히 보혜 개념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사회 개념이 되는 거고요. 사회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당귀를 이제 현대적인 개념으로 하면 어떤 당귀를 사용하는 게 타당하냐? 지금 현대 개념으로는 토당귀를 쓰는 게 맞냐? 중국 당귀를 쓰는 게 맞냐? 일본 당귀를 쓰는 게 맞냐? 우리가 누리는 건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의 극대화 부분입니다.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혈호 환체로 인한 경우에 옹경탕, 감기울제는 옹경탕 했는데 또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보면요. 옹경탕, 각자 자기 배합되는 약물하고 해서 사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하여튼 당귀가 들어가서 이런 병에 들어가는 처방이 활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방을 반드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본초학적인 차원에서요. 내가 예를 잘 드는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리딩을 하잖아요.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 리딩을 못하면 엑스레이를 보면은 검은 거 흰 거에서 뼈하고 그 자국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고서 뭐가 이상이 있다, 뭐 심장이 부었다, 뭐 어쨌다 얘기가 내용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리딩을 해야 되듯이 처방을 보면 처방을 갖고서 이거 리딩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걸 기본이 되냐? 본초학적인 지식을 바닥에 깔으면 리딩이 돼요. 그게 방해입니다. 내가 말하는 방해입니다. 사실 방해라는 말은 내가 만든 말입니다. 자, 임신 출산 이후에 임신 중에서도 보면 혈어를 임신 중에 복 중에 임신 중에 소변난에 또 여기 이제 산후입니다. 출산한 후에 자안에 산후 혈어에 산후 기혈량에 허한성 출혈에 그래서 보면은 임신 전에 임신 기간 중에 임신 후에 다 사용이 됐어요. 당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당귀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 배합되는 약물하고의 조화가 어디냐에 따라서 뒤쪽에 이런 거 중동금 이게 뭐 소변난 이런 거가 뒤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니까 이걸 6번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할까요? 산후의 기혈 양혈에 의한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썼답니다. 처방은 통유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목통, 저체, 젖 안 나올 때 다 사용하는 약이잖아요. 거기에 당귀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겠어요? 산후에 젖이 잘 안 나오는데 산모가 당연히 약하겠죠. 약하니까 약한 상태에서 젖이 잘 안 나오는 거. 꼭 약해서 젖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실증으로 젖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귀는 여기서 보혈에 관계된 것이고 황귀는 보기에 관계된 것이고 기혈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 인삼 추가됩니다. 황귀하고요. 당귀하고 맹문동하고 추가됩니다. 따라서
혈에 관계된 거, 기에 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기혈 양유로 인한 주주불통. 쉽게 말해서 출산부가 기운도 없고 얼굴도 창백하고 젖은 안 나오고 할 때 그 쓰는 처방이 통유단이다. 거기에 당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변비가 생겼을 때 막 사용을 한다. 당귀가 사용이 됐다. 직접적으로 변비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 진혈, 진액과 혈액, 이게 지금 혈액에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네, 주로 이제 보혈에 관계된 부분입니다만은 보혈에 관계돼서 진혈, 혈액과 진액은 그 근원이 같기 때문에 진액, 장액이 있죠. 대변 변비에 관계된 내용이죠. 그래서 어느 때 당귀가 변비에 사용이 되냐, 장조 변비에 썼어요. 어느 때 노년으로, 노인성 변비라 아주 대출혈 혈후로 인한 변비에 처방에 보면 제천전 그랬습니다. 육종용 대표적으로 보양시키는 거, 당귀 보혈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제천전 자체가 변비약은 아닙니다. 변비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면 유문불통 대변난에도 여기서 변비가 됐다는 얘기.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은 도인, 홍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 오열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거기에도 당귀신 그랬습니다. 당귀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보혈시키는 당귀가 장액, 진액을 늘리기 때문에 변비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은 시과 대저량은 40g입니다. 한의학적인 그 효능에 보면 이제 보익약에 속해 있습니다. 보혈약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귀는 보기 겸 활혈약이다. 보기 활혈약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한의학적인 기미에서는요. 감은 보한다고 그랬어요. 신은 산하고요. 고민은 설한다고. 왜 가로띠 열고 했냐? 앞에 내용에 보면 고민이라는 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한다. 그래서 보혈과 활혈 작용을 동시에 나타나는 약물이다. 부과의 요역이다. 부인들은 혈액이 부족하거나 혈액이 저체되는 질병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절 혈증에 혈어 혈체를 막론하고 모두 응용할 수 있는 약물이다. 당귀라는 약재가 혈액에 관계된 거는 맥힌 것도 잘 뚫게 하고 부족한 것도 보충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만병통치 약이라고 우리는 희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가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허에 혈체에 작용하는 그 당귀의 종류가 틀리고요. 기전이 다른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 밑에 문장은 그런 유의 내용을 원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심으로 들어가는 건 혈이고 비로 들어가는 거는 또 혈이고 간에 아까 간장열 비등 뭐 그런 내용을 여기 설명한 거고요. 본초정에서 보면 맛이 달고 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보중 유동이다 행중 유보다. 그러니까 보하는 가운데도 보니까 활혈작용이 나타내고 이 활혈작용이 있는 가운데도 보하는 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혈중지 성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인식을 하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맞고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러이러한 당귀를 사용했고 이러이러한 당귀 부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을 이런 그 선배들은 내용을 분류를 하지를 않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참 보하는 가운데도 뭐 행하는 게 있다 뭐 등등 이렇게 한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보혈하고 활혈을 같이 가지고 혈액 전문 치료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혈 작용은 혈어 증상을 없애주고 활혈 작용은 오열료한 증상에 응용을 하고. 자, 그러면 오열을 없애주는 거를 어떻게 보혈로 연결시켜 주냐? 한의학에서요. 어열을 없게 해주면 생신혈한다. 나중에 이제 보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비슷한 말을 여러분들은 아마 헌혈할 때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아마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헌혈을 하면 피가 빠져나가죠. 그러나 그게 자극이 되었고 새로 깨끗한 피가 또 생긴다고 이렇게 헌혈을 예측하면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어열을 없애주게 되면 생신혈된다. 그러니까 보혈에 관계된 거가 바로 되는 거가 있고 한번 꺾어서 되는 거가 있고
그런 말입니다. 또 2차적으로는 이게 행기지통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기약물하고 배합하고 거풍습약을 병용하면은 거풍습에서 통증도 없애지고 이게 이기약물하고 배합이니까 행기가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까 보혈의 윤장작용, 변비에 치료되는 거는 진혈동원으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당귀의 효능별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우리나라의 한국 당귀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 당귀, 우리 다음 차에서 보면 중국 당귀, 우리나라에서는 유통하는 걸 조금 자제시키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자제가 아니고 보호 차원에서 한국 당귀 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효익에 보면 요거는 보혈약입니다. 일본 당귀도 중국 당귀에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 당귀는 보면 활렬 거약에 속합니다. 효능으로 놓고 보면 활렬 거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당귀에 2022년 기준에 의하면 한국 토당귀는 아까 표현대로하면 생혈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활혈에 관계된 부분이요. 어혈을 없애는 쪽에. 요거는 보혈에 관계된 거고. 따라서 앞에 처방에서 보혈을 시켜야 될 부분은 중국 당귀나 일본 당귀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어혈에 관계된 거는 한국 당귀를 사용하는 거가 이치에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귀 효능 차이를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혈력의 차이는요. 중국 당귀가 가장 좋고요. 일본 당귀가 그 다음 한국 당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혈 거역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귀가 보혈력에서도 좋고 활혈에서도 좋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와 같은 내용은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한 겁니다. 최소한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전에까지 나온 모든 실험 보고나 등등을 다 총괄하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당귀의 토당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거냐? 기존 타박엘포 어혈의 경우에는 당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또 현재 시대적인 관심, 우리 어혈 질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협심증 이런 등등이요. 여기에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혈 목적으로 당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당귀 보혈용에는 중국 당귀를 수입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일본 당귀를 사용하는 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치적으로 더 맞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당귀의 부위별에 관계된 그 내용을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많은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많은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당귀 두는요 지혈하고 당귀 쉬는요 양혈하고 미는 파열한다. 전생 활혈한다. 그래서 여기 현대적인 구분은 여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혈하고 보혈하고 파열되고 귀도 귀신 귀미 이렇게 했는데 이제까지의 문헌 및 실험 보고 등에 근거하면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이게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다만 이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가 이전에 처방을 보게 되면 처방이 이렇게 당귀신, 당귀두 이렇게 당귀미 돼 있는 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알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일반적인 당귀 신을 사용하는 건 보혈하고자 할 때 보통 습관적으로 썼습니다. 당귀 미, 당귀성 같은 어혈을 없애고자 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 기타의 경우는 전당귀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혈을 없애고자 할 때는 우리나라 토당귀를 쓰는 게 맞고요. 이제 보혈을 하고자 할 때는 중국 당귀. 우리는 중국 당귀가 유통이 안 되니까 이제 1단계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대적인 개념에서 운영의 폭을 넓히는 거가 필요할 겁니다. 당귀미를 활용했던 당귀수산에서 주수 상관 물하고 술하고 같이 끓인 거에 대한 걸 설명을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한방 처방 중에서 물하고 술하고 같이 넣고 끓인 처방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타박에 쓰는 당귀수산이죠. 왜 술을 넣냐?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첫째는 술이 가지고 있는 활혈 통납 기능, 어혈이니까요. 잘 피순환해서 빨리 통하게 하는 기능을 이용하자 함이고요. 두 번째, 술이 들어가게 되면 알코올 침출되는 성분이 분명히 있을 알코올에 침투되고 그다음에 빠른 성분 축출, 휘발성 약재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목적으로 중요한 거는 당귀수산을 그냥 물에다 끓인 것보다 물 반, 술 반 해가지고 끓인 거가 효력이 더 좋더라는 사실입니다.
더 좋았기 때문에 뭐 이런 처방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부한테 출산 카운트다운 할 때 부처님 손과 같이 평안하게 순산할 때 불수산에 보면은 당귀 천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때 당귀에 대한 내용을 양리 실험을 한 거 보면은 자궁 기능 조절, 자궁에 대한 흥분 및 수축 작용, 출산을 앞두고 자궁 흥분 수축이 돼야 출산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이한 게 보면은 처방이 불수산이 당귀천궁이 5대5에서 6대4로 변화가 돼요. 나중에 당귀는 보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죠. 천궁은 활혈 거약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귀를 우리가 말할 때 토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할 때 보혈과 활혈에 대한 거가 기원별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당귀 천궁을 5대5에서 6대4로 하는데 출산하고서 당귀 비율이 높아졌다. 당연히 출산하고서는 보혈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출산하고서는 몸에 있는 임산부가 가지고 있는 어혈을 없애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귀의 혈액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출산부가 그렇게 혈액 손실이 많지 않으면 어혈을 없애는 게 더 비율이 높아져야 되고요. 출산부가 허약한 게 더 심하게 되면 보혈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되고, 그러한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환자를 대한 상태에서 기록된 거가 불수산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치에 보면은 생용도 있고요. 통경활렬에는 술에다가 하는 것도 있고, 지혈에는 초탄하고 토초하고 그랬죠. 변이 부를 때는 토초하라. 당귀에 소화장애가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많이 쓰는 처방 중에 귀룡탕 있잖아요. 당귀하고 녹용하고 들어있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애가 소화장애가 발생하면 당귀를 뭘로 바꾸라고 돼 있냐? 산약으로 바꾸라고 돼 있어요. 대산약하라. 이 당귀가 보혈약으로 그 소화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토초를 하면은 휴발되기 때문에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기는 이게 아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변이 물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이 물르고 어쩌고 저쩌고 경우에는 조심해라. 또 행혈하는 작용에서 자궁 출혈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만성의 경우에는 보혈을 겸한 치료도 하게 되다. 장기간 복용할 때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보혈의 중국당귀, 일당귀, 토당귀로 활혈 거약에 또 꺾기가 반대로 되는 그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수치, 근기 그러면 모두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 효력이 극대화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맞아도 효력에서 나타나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학문입니다. 그대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해서 맞아야 그게 실용 학문이 되는 거죠. 자, 당귀의 자연상태의 감별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상태 감별의 식물 검색표입니다. 꽃이 적색이냐? 우리나라 거는 기가스는 적색이에요. 일본 당귀하고 중국 당귀는 꽃이 백색입니다. 벌써 1차적으로 구분이 되죠. 두 번째, 입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거는 타원상 피치명이고요. 일본 당귀는 피치명이고요. 중국 당귀는 난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산경이 나오는데요. 꽃이 피었을 때 그 산경의 개수가 틀립니다. 산경의 개수가 틀립니다. 우리가 쌈채소로 먹는 일당귀가 가장 많습니다. 중국 당귀가 10에서 14개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토당귀는 얼마나 되냐? 20에서 한 30개 돼요. 쉽게 말해서 일본 당귀보다는 적지만 중국 당귀보다는 많습니다. 꽃을 기준으로 하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분은 나중에 1차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만 꽃이 피기 전까지는 식물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류 기준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이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당되는 거, 잎 모양이 구별에 더 결정적인 기준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봐요. 꽃 봐요. 토당귀입니다. 꽃 색깔이 붉잖아요. 색깔이 붉잖아요. 저기 몸통을 봐요. 몸통도 보면 몸통에 이게 자줏빛이 돌고 자색이 돌잖아요. 자, 2% 들어갑니다. 잎이 보면은 타원상 피치명입니다. 예? 타원상 피치명으로 타원상으로요. 피치명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갈라지는 그 엽초 부위가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붙어 있습니다. 내 표현대로 말하면요. 이걸 만약에 쌈채소로 싸서 먹는다. 여기도 그렇네요. 여기 그렇네요. 쌈채소로 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다 밥을 얹었을 때 이렇게 싸면 밥알이 잘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쌈채소로 먹는 식물이 이런 게 많습니다. 당귀의 토당귀의 이 특징이 식물 상태의 특징이요. 잎의 상태는 타원상 피침명으로 나타나는데 엽초의 날개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뒷면 모습이고요. 자, 캤습니다. 했습니다. 여기 요 부위를 보세요. 엽초 부위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당귀 그러면은 직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잔뿌리도 막 가는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당귀입니다. 1당귀요. 1당귀. 우리가 지금 쌈채소로 많이 쌈채소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보면은 피치명이죠. 이 모양이요. 줄기를 조금 보면요. 줄기요. 줄기 색깔이 보면은 줄기가 자색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흑색이죠. 자흑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쌈채소 집에 가도 많이 있으니까요. 또 줄기가 자색깔이고 피치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꽃이 피었습니다. 백색 꽃입니다. 아까 틀리죠. 아까 산경이 개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요 하나가 요 전체 개수가 30에서 40개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게 이제 열매가 맺혔습니다. 열매를 보면은요, 이렇게 열매도 보면 되고 옆에가 날개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중국 당귀로 넘어갑니다. 중국 당귀도 보면요, 줄기는 약간 자색을 띱니다. 그리고 봐요, 보면은 세로 주름이 있습니다. 세로 주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꽃은 이제 이렇게 복사형 화사로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백색으로 꽃이 핍니다. 자, 잎을 봐요. 잎이 보면 완전히 틀리잖아요. 잎이 보면은 이게 계란 모양입니다. 자, 꽃이 떨어진 거는데 여기 아까 1번 단계 아큐틸로바 보세요. 아큐틸로바 보면은 아까 20개에서 30개 막 그랬잖아요. 34, 이게 보면 열에서 14개 그렇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자, 열매도 보면은 열매는 타원형이고 이렇게 보면 깃털 같은 거가 옆에가 붙어 있고요. 정확하게 깃도 보면은 5개입니다. 5조에 이렇게 깃으로 쭉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9단기를 했는데 9단기. 9단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단기요. 중국 단기. 시넨시스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안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 가서 시험적으로 키워보니까 잘 크지도 않고 등등등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중국 당귀라고 갖다가 심으니까 우리나라에 잘 크더라 그래가지고 어느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중국 당귀가 한국에서 재배에 성공했다, 우리 안착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그런 기이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중국 당귀가 아니고 요 9단귀였습니다. 9단귀였어요. 내가 처음에 그 기관을 방문했을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거가 현실로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잎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9단귀가요. 중국에서 이제 9단귀 그래가지고 근데 학명도 틀리고 랩스티금 오피시널에 다르고요. 자, 잎을 봐요. 잎을 보면 잎 모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끝부분이 보면 이렇게 3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3개로 갈라져 있고 이제 보면은 옆에 그 뾰족뾰족한 거치 있잖아요. 거치가 위쪽은 있는데요. 밑에는 밋밋해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꽃이 보면 꽃 색깔이 완전히 황록색입니다. 황록색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중국 당귀라고 하마터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해프닝이 있을 뻔 알았던 약재입니다. 당귀류 자연상태 식물 검색을 간단하게 한 걸 다시 반복합니다. 꽃이 적색이냐 백색이냐, 이파리가 다원상 피치명이냐 피치명이냐 난양이냐, 자 산경이 아까 30에서 40개냐 예를 들어서 14개냐 뭐 이렇게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식물을 직접 확인하고 약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약재 상태에 우리가 사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재 상태 구분이 뚜렷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당귀 3가지 약재의 약재 상태의 검색표입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유실이 명확하지 않냐, 유실이 명확하냐를 갖고 구분하면 됩니다. 중국 당귀는요, 유실, 기름층, 형성층, 사선이 명확합니다. 반면에 참당귀하고 그 일본 당귀요, 토당귀는 묘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당귀하고 일당귀하고 구분은 두 번째 구분 기준이요. 목보와 피부의 구분이 뚜렷하냐, 보다 뚜렷하냐, 덜 뚜렷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단면을 보게 되면 단면 색깔이 유백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여기는 황백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데 미리 이야기하면은 기름층이 굉장히 많은 거가 중국 당귀라고 그랬잖아요. 기름층이 두 번째로 이제 좀 적지만은 두 번째로 많은 거가 일본 당귀입니다. 기름층이 거의 없는 거가 토당귀입니다. 단면 봐요. 단면이 보면 기름층이 있기 때문에 백색입니다. 거의. 일본 당귀는 조금 기름층이 있어서 황백색입니다. 근데 중국 당귀는요, 황갈색을 띠예요. 황갈색을 띠. 그래서 이와 같이 약재를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토당귀입니다. 토당귀 안젤리카 기가스요. 이와 같이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또 센 것으로 유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 몸통 부위죠. 이게 지금 잔뿌리 부위가 있고요. 잔뿌리 부위. 잔뿌리를 보면은요, 잔뿌리 여기 세로주름 있잖아요. 조금 나와 있는 거는 다 이게 돌기 된 피공입니다. 당귀 안젤리카 기가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당귀, 중국 당귀도 다 있습니다. 몸통 부위가 있고 잔뿌리가 있는 거요. 이제 안젤리카 기가스만이 갖는 특징적인 거가 있는 거죠. 그 특징적인 거가 아까 말했지만 기름층 등등등등으로 색깔로 구분하는 게 맞다 그럽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부위거든요. 요 부위 보면은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이와 같은 고리 모양의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에서 요거를 환문 그렇습니다. 환문 그렇습니다. 윗부분에만 있습니다. 윗부분에가 있습니다. 3가지 약재가 다 공통적입니다만은 토당귀의 환문이 상대적으로 좀 진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3개를 같이 놓고 보는 것도 아닌데 가서 환문만 보고서 토당귀를 바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굉장한 실력까지요. 굉장히 실력까지요.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면입니다. 단면에 보면 우선 색깔이 유백색 하얀 색깔에 속하죠. 아까 목부하고 피부, 요 봐요, 이렇게 요게 지금 바깥쪽은 피부고요, 안쪽은 지금 목부입니다. 목부하고 피부하고 경계선이 구분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죠. 기름층이 적기 때문에 색깔이 하얀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토당귀에 관계된 거는 우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봐요. 유성이 3종 당귀 중에 제일 적습니다. 목부와 피부 구분은 되지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형성층 부분이 유백색, 이렇게 화망색이 나타내게 된다. 당귀신 아까 윗부분에 돌림 무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깥면에 보면 세로주름이 있고 아까 피공명의 돌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굵고 짧은 주근이 있고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잔 가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당귀에 대한 내용을, 토당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리된 내용 중에 어떤 게 감별에
키냐 거죠. 어떤 게 감별의 키냐. 나보고 얘기하면 감별의 키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감별의 키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요 뒤에 거는 혹시 혼란스러워도 바로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1단계로 넘어갑니다. 1단계로 넘어가면 여기도 이제 몸통 부위가 있고요. 저기 잔뿌리가 있죠. 여기도 보면은 세로에 주름이 있고 피공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이제 기름층을 봐요. 기름층. 아까 토당귀 내용하고 보면 조금 더 짙어졌죠. 노란 부분이 유성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국 당귀보다는 적지만 중간 정도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피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형성층이고요. 이게 지금 목부고요. 여기하고 여기 경계선에 보면은 아까 토당귀에 비해서 구분이 뚜렷하죠. 목부 피부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정리하게 되면 역시 붉은 글씨를 주로 봐요. 유성은 중간 정도다. 다음에 나오는 중국 당귀보다는 약하지만 토당귀보다는 강하니까. 피부는 어쩌고저쩌고 비교적 뚜렷하다. 모에 비해서 토당귀에 비해서. 형성층이 이제 갈색으로도 뚜렷하고요. 당귀 아까 줄기 주당이고 여기 세로주름이 가로로 피공 모양의 돌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쪽에 두껍고 짧은 주근에 가는 환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토당귀가 환문이 좀 보다 더 뚜렷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비해서 1단계는 환문이 좀 가늡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지만 환문만 보고서 토당귀하고 일본 당귀를 구별할 정도 되면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사실은 아주 전문가 아닌다면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성을 본다거나 이렇게 목부하고 피부와 경계에서 요 결정적인 키를 보게 되면 손쉽게 두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중국 당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약재 시장에서는 일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년 있잖아요. 감수성의 자기네들 대표하고 여기 보면은 당귀지 향 그래 당귀의 고향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네들 당귀의 고향. 거기 보면 중국 당귀를 야같이 싸놓고 이제 시장에서 알고요. 여기도 보면 당귀 신이 있고 이제 얘가 있고 그런데 색깔이 벌써 황 색깔을 나타내게 되죠. 색깔이 좀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요 가해 위에 쪽에도 보면 여기 환문이 있기는 있잖아요. 토당귀 같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그래서 비교적 가는 환문입니다. 자, 잔뿌리 봐요. 세로 주름 있고요. 피공 돌기운 다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요 당귀 뒤에 있는 환문 거기서 구분할 정도 되면은 굉장한 탁월한 감별 능력인데 그 전에 이게 보게 되면 색깔이 벌써 달라요. 색깔이. 요거가 오히려 더 감별의 키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게 구분이 어쩐지 난해한 거라든가 그거를 감별 키로 하는 것보다 색깔이 벌써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고 자 이제 자르는 걸로 들어갑니다. 색깔도 벌써 이제 이게 노란 색깔이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요거는 직절하고요. 요거는 횡절한 내용입니다. 직절한 내용도 보면은 요 노란 부분이 전부 다 기름층입니다. 기름층. 우리나라 토당귀나 1단귀를 직절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한 번만 비교해보면 금방 알게 되는데 토당귀나 일본 당귀는 절대 이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갈색으로 나타나고 노란 색깔이 색깔도 벌써 틀리지만은 요 보면은 유충 때문에 그 기름층 맞아. 자, 그런데 이제 횡절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안쪽이 목부고 밖에는 피부라고 있잖아요. 목부 하부 피부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 이 형성층 요 색깔을 보세요. 요 형성층 구분되는 요 구분점에 보면은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요 전체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요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까 그 토당귀, 중국 당귀, 일본 당귀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중국 당귀의 특징입니다. 자, 붉은 글씨를 먼저 보겠습니다. 유성이 풍부하다. 형성층은 떨어져 황갈색이 나타나게 되고
목부와 피부의 구분이 확실하다. 황백색 황褐색 나타났잖아요. 돌림 무늬가 있더라. 입추 자국이 있더라. 세로 주름이 가로로 피국 모양의 돌기가 있더라. 아까 이게 지금 황종색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외형적인 뚜렷한 구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재류 상태의 검색표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 유실이 명확하지 않냐, 명확하냐를 가지고 요 중국 단기 그룹하고요, 중국 단기 그룹하고 토단기와 일본 단기 그룹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토단기와 일본 단기 그룹은 목부와 피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냐, 뚜렷한 편이냐. 기름층이 상대적으로 일본 땅에 많기 때문에 형성층 부분이 이렇게 백색을 나타내게 되냐, 황백색을 나타내게 되느냐.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귀에 대한 종합 요약입니다. 당귀의 한의학적인 요약은 기온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당귀의 부위별, 당귀 두나 신이나 미에 관계된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데 활용을 해야 되냐? 과거 선배들의 그 처방에 이렇게 당귀, 신, 당귀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거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귀의 한의학적인 효력은요, 기온에 따라서 다르다. 그 기온에 따라서 다르는데 뭐냐면 보혈력은 중국 당귀, 일본 당귀, 토당귀 순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 당귀 사용이 이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 당귀를 뺀다면 보혈력은 일본 당귀, 토당귀가 된다. 활혈 거혈력은요 반대로 토당귀가 가장 좋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강원도 진부 평창 이쪽이 우리나라 토당귀의 대표적인 산지고 거기에 그 생약조합의 농부도 많이 만나고 관계자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학술적인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많이들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사항입니다만 우리나라 당귀가 가장 좋은 당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혈도 우리나라 당귀고 어혈 없애는데도 우리나라 당귀가 토당귀가 가장 좋다고 했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희망사항이죠. 나는 그분들한테 이제 학술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영양 결핍이라든가 부족에서 오는 병이 많았지만 지금은 차고 넘쳐서 생기는 병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그 병의 중심 중에 하나에 있는 거가 어혈이다. 혈액이 막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얼마나 많냐. 심근경색증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고지혈증 등등등등 해서 모든 거가 혈액에 관련된 내용인데 따라서 당귀의 그 혈액에 관계된 거를 혈액의 만병통치 개념으로 자꾸 그거를 희망상에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걸 자꾸 확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말고 지금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혈에 관계된 거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토당귀 그것도 강원도 지역에 여러분이 생산하는 이 토당귀가 탁월한 혈액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거가 훨씬 현실적이고 어필이 다 잘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그런데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분이 다 동의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귀를요 일상적으로 사용을 할 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토당귀와 일당귀, 중국 당귀를 혹시 구한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두 당귀 있다면 두 가지를 갖다가 보혈과 활혈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 당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유통이 제한적이므로 보혈의 목적으로는 일본 당귀를 활용을 하고 한국 당귀는 각종 혈관 질환의 활용, 고혈 생신혈 아까 그랬습니다. 한의학에서 고혈 생신혈 몸에 무리를 가지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혈액에 도움이 주는 그런 약재가 우리나라의 토당귀라는 거를 우리는 높게 평가를 하고 그거로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자연 상태의 감별 기준, 약재 상태의 감별 기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건 약재 상태의 감별 기준이죠. 약재 상태의 감별 기준에 이제 자연 상태의 감별 기준을 알게 되면은 더 이해하는데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중국 당귀, 일본 당귀는 꽃 색깔에서, 한국 당귀, 적색으로 꽃 색깔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다만 단점이라는 거는 꽃이 피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내용이죠. 두 번째, 중국 당귀의 경우 잎이 난형이고 소상경이 14개, 일본 땅에는 꽃이 피치 소상경이 3, 40개고 우리나라 제게는 2, 30개가 되고요. 우리나라 그 토당귀가 2, 30개 되고 여기도 보면 소상경 이것도 요 위에 꽃하고 같습니다. 피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잎이 중국 당귀 잎이 난형이고 일본 당귀는 잎이 피치명이고 식물 상태에서는요 한국 당귀는 타원상 피치명이고 또 아까 엽초가 깃이 있어가지고 깃이 있는 거가 한국 당귀 특징이고 그래서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 식물체를 구분할 때 잎의 모양을 구분하는 거가 우선 가장 활용성이 높은 방법이 됩니다. 줄기에 색깔이 어떤 색깔을 띠냐, 세로무늬가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참고 자료가 되는 거고 꽃이 피면은 더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약재 상태의 구별에서 단면의 유실의 밀집도가 중국 당귀, 일본 당귀, 토당귀 순이기 때문에 유실의 밀집도는 횡단을 해서 보는 거가 횡단면이 제일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가 횡단으로 동되는 거가 많이 있으니까요. 할 수가 있습니다. 목부와 피부의 구분 역시도 이와 같이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토당귀와 중국 당귀, 일본 당귀의 내용을 이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기고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으면은 여기 제 메일입니다.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혹시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 중에 너무 오버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게 되면 저는 저대로 나름대로 또 수정을 해야 될 거고요. 혹시 이제 원장님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 이제까지 그냥 사용했던 그런 어떤 습관 때문에 그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런 걸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겁니다. 이상으로 당귀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